저희 주식버디는 직장인이나 초보자분들은 리포트 매매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올해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저희가 장전에 보내드렸던 리포트를 중심으로 수익이 어땠는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지금 1월 3일 날 저희가 5개를 보내드렸는데, 먼저 NCS를 보시면요. 1월 3일 플러스 6에서 시작을 해서 고점 플러스 8까지, 그리고 저가는 플러스 3까지 밀렸습니다. 시초가가 플러스 6으로 시작을 하니까 조금 높죠. 저희들은 플러스 3% 이하에서 뭐 3.5%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주로 3% 이하에서 시작되는 종목은 매수를 하셔도 된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플러스 6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8까지 잠깐 오르고 내렸죠. 1월 3일 당일날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1월 4일날 장중 13%까지 올랐고, 그리고 횡보 후에 또 밀렸다가 또 반등. 일단 리포트가 나온 종목은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의 힘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DB하이텍. DB하이텍도 1월 3일 날 플러스 3%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7.7%까지 좀 대형주기 때문에 크게 뭐 오름폭은 아니죠. 한 4%그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TSI가 1월 3일 날 플러스 3% 시작해서 장중 플러스 17까지 올랐고, 그 다음 날도 플러스 21%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재상승을 위해서 뭐 에너지 축적 뭐 이런 힘을 볼 수 있는데, 지금 1월 3일자에서 보시면 DB하이텍, TSI가 좋은 모습을 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날 LG 디스플레이가 CLS에서 매도에서 매수로 상향, 2만원에서 33,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나오고, 1월 4일날 주가가 플러스 1%에서 시작을 해서 플러스 5%까지. 물론 그 다음 날은 좀 밀렸다가 조금 반등했고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목표가 상향이 나왔죠. 주가를 보시면 1월 4일날 플러스 2.9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6.6 장중 고점까지, 그리고 21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1월 7일날 또 재상승. 그 다음에 TCC 스틸 보시면 리포트가 좀 좋게 나와서 그런지 장중에 시초가가 11%, 그리고 잠깐 추가로 반등했다가 밀렸죠. 물론 그 전 3일 동안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리포트가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일단 4일 연속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 후에 또 금요일날 재상승. 보통 리포트가 한번 나오면 뭐 짧으면 2일, 길면 한 4일, 5일 정도는 반영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1월 5일 날은 리포트가 4개 나갔는데요. 저희가 리포트의 맨 앞에 두는 종목이 가장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해서 제일 상단에 배치를 하는데, 이게 꼭 100% 맞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확률이 한 70% 정도로 상단에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제이콘텐트리는 1월 5일 날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뭐 마이너스 0.5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2. 뭐 이날도 전체적인 종합 주가 지수는 안 좋았던 날이죠. 아마 그래서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 리포트 종목들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1월 6일 M2I 보시면 시초가가 저희가 좋아하는 3% 이하, 거의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장중 12%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항선에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IL 사이언스도 1월 6일 날 시초가가 마이너스 시작을 해서 플러스 장중 5까지. 물론 이날도 종합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날이죠. 하지만 1월 6일 날, 1월 4일 나왔던 TC3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1월 6일에도 지수 하락장에서도 올랐고,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날 저희는 하이브를 좋게 봤는데요. 하이브보다는 이날은 이녹스 첨단 소재가 많이 올랐죠. 보시면 시초가가 플러스 2.9, 역시 3% 이하에 시작해서 14%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 다음에 해성 DS도 시초가 플러스 3.6에 시작해서 장중 플러스 9.3까지. 정리해드리면 이 4, 5개 종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당일날 리포트 뭐 4, 5개를 전부 일정 비율로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매수 후에
5%나 뭐 7%, 10%의 자동 매도를 걸어두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대형주는 5% 이상 나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한 3%대에서 매도를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매매를 중심으로 장중에 반등을 하면 분할 매도를 하는 걸 저희들이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 안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시초가가 고점이거나 시초가에서 잠깐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추세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밀렸다가 어떤 지지선에서 뭐 시가나 전일고가나 피복 같은 이런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재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시가보다 피봇을 하향한다, 그러면 뭐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리포트 매매는 직장인과 초보자분들이 접하시기 편한 매매다. 저희가 보여드렸던 3일부터 7일까지의 리포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한 종목을 하나하나 비교하시면서 분석해 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뜻이 뭔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리포트 매매 팁을 총 정리해 보면, 직장인과 초보자는 리포트 매매가 좋다. 리포트 종목 중에 한두 개만 선택을 하시던, 전부 일정 비율 매수 후에 자동으로 시스템 익절을 시행하시던 그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요. 대형주는 움직임이 좀 크니까 3% 이상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고, 중소형주는 5% 이상부터 분할 매도를 권하고 있고요. 리포트가 당일날 나왔다고 해서 그날로 재료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3, 4일 정도는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등록하고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 조정 후에 재상승 경우가 많으니까 11선, 뭐 5일선, 20일 이평선, 이런 지지선을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보통 시장가 매수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너무 높게 시작하면 그냥 보초병 정도로 조금만 사보시고, 3% 정도 전후로 시작되는 종목은 저희 경험상 좀 안전하고 승률이 높은 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초가가 뭐 5%, 6%, 뭐 10%, 뭐 이렇게 시작되는 종목은 가급적 패스하시고, 시가보다 밑에 있는 피봇 2차나 전일고가 선에서 대고 기다리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리포트 매매도 장 상황에 따라서 상승장에서는 매도 기준을 조금 상향해도 되고, 하락장에서는 하향으로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요건 유도리 있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포트 상위에 기재하는 종목이 저희가 볼 때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하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또 다른 기준으로 리포트 매매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